반갑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너무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와이프가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그 말씀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오시죠. 자, 드디어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나왔습니다. 기법. 투자 분석 기법 나왔습니다. 잠깐만. 우리 지난주에 제가 이거 투자론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꼼꼼하게 가르쳐 드린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쪽에 한번 보시죠. 자, 부동산 투자 분석은 총 3단계를 거쳐서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배웠던 거는 우리 화폐의 시간 가치였어요. 그렇죠? 화폐의 무슨 가치? 시간 가치. 자, 화폐의 시간 가치의 가장 큰 개념은 같은 돈이라면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보다 더 크다라는 점에서 시작한 거예요. 화폐의 시간 가치는 두 가지가 있죠. 현가 계수와 미래인 내가 계수, 요거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시불의 현가 계수, 맞죠? 연금의 무슨 계수? 현가 계수 있었고, 연금의 현가 계수의 역수는 뭐였죠? 연현, 역수는 저당 상수였죠. 맞죠? 이렇게 형식이 되겠고, 내가 계수는 일시불의 내가 계수, 연금의 내가 계수, 감채 기금 계수였었어요. 그래서 역수관계는 이렇게 반대였죠. 일시불끼리 역수관계, 연현의 역수는 저상, 연내의 역수는 감채 기금 계수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는 우리는 요거 일시불 현가 계수를 잘 기억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미래에 있는 수입을 언제로? 현재로 가지고 와서 현재의 지출과 비교할 거니까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화폐 시장 가치 배웠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 현금 흐름이에요. 현금 흐름. 현금 흐름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 영업 현금 흐름이었어요. 영업 현금 흐름은 총 10단계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영업 현금 흐름 얘기해 주세요. 첫 번째 뭐다? 가능 총소득. 두 번째 공실 및 불량부채. 세 번째 기타 소득. 네 번째 유효 총소득. 다섯 번째 영업 경비. 여섯 번째 순영업 소득. 일곱 번째 부채 서비스액. 여덟 번째 세전 현금 흐름. 아홉 번째 영업 소득세. 마지막 세후 현금 흐름. 그래서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 했습니다. 유형순, 부채, 서비스, 세, 영, 세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업현금 흐름 10단계 반드시 기억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수님, 학계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얘기한다면은 단연코 영업현금 흐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덜 중요했던 거 매각 현금 흐름 있었죠? 몇 단계? 7단계. 요거는 안 쓰고 말로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뭐다? 매도 금액. 두 번째는 매도 경비. 세 번째는 순 매도 가액. 네 번째는 미상환 저당 잔금. 다섯 번째는 세전 지분 복귀액. 자본 이득세 빼면 세후 지분 복귀액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7단계 말씀을 드렸고요. 자, 드디어 이제 투자 분석의 마지막 단계인 세 번째 기법 배우는 겁니다. 기법. 자, 우리가 대부분 다 계산 문제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평생을 안 까먹게 해드리죠, 제가. 왜? 노래 한 곡 하면 되니까. 그렇죠? 자, 이리 와보세요. 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입니다. 기법은 다시 크게 세 가지 나뉘어요. 첫 번째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두 번째는 어림셈법. 세 번째는 비율 분석법입니다. 자, 여러분한테 노래를 한 곡 불러드릴 겁니다. 잘 듣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노래는 아닙니다. 참고로 이 CM송은 전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스낵이기도 합니다. 들어보세요. 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자,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손이가요, 손이가 어디에? 할인현금 수지법에 세 가지 있네요. 순, 내, 지 있죠? 그리고 어림셈법은 승, 수 있죠? 그리고 비율분석법은 대, 부, 채, 총,
0. 몇 가지? 6가지. 무슨 법? 비율 분석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정리해 주시고 위에다 정리할게요. 6가지라고 정리해 주시고 어림셈법에다가는 공식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비율 분석법도 공식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DCF법은 계산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페이지는 283페이지예요. 283 페이지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283페이지 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알고 있죠, 여러분들? 그죠? 자, 우리 처음 오신 분도 괜찮아요. 자, 요거 노래 한 곡 부르셔야 기법이 풀려요. 아니면은 영원히 모르는 거고, 이 문제 어디서 물어봤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자, 이제 와보세요. 자, 제가 한 곡, 원곡자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손이가요, 손이가 할인 현금 수지법에 순내지 어숭수 대부 부채 총령 6가지 비율법 어디서든 투자론 누구든지 풀어요 개론 송도윤 짠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왜 부르냐면 기법에서 문제가 싹 다 나오는데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만든 거고, 요 기법에서 앞에서 배워왔던 화폐, 시간 가치가 됐던 영업 현금이 됐던 여기서 다 나온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보세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으로 내려가 보시죠. 자, 이쪽 와보세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입니다. 자, 우리 요거를 DCF법이다 라고 얘기해요. DCF법이다. Discounted Cash Flow Method라고 얘기하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이제 백화점 말고 이제 시장 가면은, 재래시장 가면은 DC 해주세요 하는 경우 있죠. 그 DC가 이 DC예요. 깎아주세요 그 뜻입니다. 왜 깎아줘야 돼요? 라고 물어본다면 사장님이 똑같이 10,000원에 팔 이 면티를 지금 파는 것이 더 이득인 거죠. 언제보다 다음 달에 혹은 일주일 후에 파는 것보다. 그렇죠? 가격이 똑같다면.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티 싸게 파세요 라고 깎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화폐의 시간 가치는 동일한 금액이라면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DC 해달라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인, 디스카운티드죠, 캐시, 현금이죠, 수지, 수입과 지출, 수입과 지출 흘러다니잖아요. 플로우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디스카운티드 캐시 플로우, DCF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쪽 오세요. 자, 그래서 볼게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게 그거죠. 투자의 가장 기본 개념이 뭐였죠? 항상 투자는 뭐죠? 현재의 확실한 지출을 통해서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꾀하죠. 그러면은 미래의 불확실한 수입이 현재의 지출과 비교해야 되는 거죠. 맞죠? 근데 이 미래의 불확실한 수입을 언제로? 현재 가치로 가지고 와서 두 개를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보세요. 자, 장래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지출을 언제로? 현재 가치로 할인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서로 비교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무엇을 고려했다? 시간 가치를 고려했다. 시간 가치를 고려했으니까 계산 문제가 나올 거고, 그 계산의 핵심 포인트는 일시불의 현가 계수를 써서 미래의 돈을 언제로? 현재로 가져오는 게 되겠네요. 됐어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볼게요. 예상 보유기간, 매 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소리고, 소득이득은 월세, 자본이득은 매매 차익이 되겠네요. 그래서 운영 과정에서의 소득이득은 매 기간의 세후 현금 수지를 의미하고, 처분 과정에서의 자본이득은 세후 지분 복귀액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챘죠? 운영 과정에서의 세후 현금 수지, 영업 현금 흐름. 그렇죠. 뒤에 처분 과정에서의 자본이득은 세후 지분 복귀액, 매각 현금 흐름. 그렇죠. 맞아요. 그거예요. 봐봐, 눈빛이 바뀌잖아. 이럴 때마다 소름 돋는다니까, 진짜. 그럼 보세요. 세후 현금은 뭐다? 영업 현금 흐름. 지분 복귀액 뭐다? 매각 현금 흐름. 알겠다, 끝. 요거예요. 그래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순양가법과 내부 수익률, 수익성 지수법으로 구분된다라는 겁니다. 이쪽 오세요. 자,
절차 순서입니다. 절차 순서 넘어가셔도 됩니다. 넘어오시고 이쪽으로 넘어오세요. 자, 여기에 별표 하나만 해주세요. 자, 순환제 가치법은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출현가를 어떻게 빼서 구하는 거예요. 빼서 구하는 거예요. 내부 수익률법은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출현가를 같게 만들어서 구하는 겁니다. 수익성 지수법은 어떻게 유입을 유출로 나누어서 구하는 겁니다. 그럼 봐봐. 교수님, 순현재 가치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 요거 구하는 게 중요해요. 언제나마다 현금 유입의 현가를 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잠깐만 이제 보세요. 아주 쉬운 문제 내볼게요. 내가 80만 원을 지금 썼어요. 이해돼요 지금? 내가 80만 원 썼어. 근데 쓴 돈은 지금 썼죠. 오케이? 현재 가치니까 80만 원 지금 썼는데 돈 들어오는 거는 지금 들어와요? 나중에 들어와요? 나중에 들어오죠. 그럼 보세요. 자, 1년 후 110만 원이 유입이 됐어요. 이해되죠 지금? 자, 근데 이자율은 10%였고 기간은 1년이었어요. 자, 1년 후에 110만 원이 들어온 것을 언제로? 현재로 가져와야 되겠죠. 맞아요? 오케이. 그럼 봐봐. 요거를 언제로? 현재로 가져와야 된다는 소리겠죠. 맞죠? 그러면 110만 원 얼마? 나누기 1.1에 1 하면 돼요? 맞죠? 그럼 유입이 얼마가 돼요? 100만 원이 되죠. 요거 어떻게 비교하는 거예요? 됐어요 지금? 그럼 보세요. 100만 원에서 80만 원 뺐죠? 그럼 수년가 얼마 나와요? 20만 원. 끝이에요. 됐어요? 자, 내부 수익품 됐고, 요거 나중에 푸시면 되고, 됐고, 별표할 필요 없고, 요거는 나중에, 이거는 쉬운 거니까 체크하시면 넘어가고. 자, 수익성실법은 100 나누기 얼마? 80 하시면 되겠죠. 이거 1.25 나오나요? 맞죠? 100 나누기 1.2니까 요거 푸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연습을 잘 해두셔야 되는 거는 요거예요. 요거.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알고 계셔라. 왜? 돈은 지금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죠? 미래에 들어올 돈을 언제로? 현재로 가져오는 연습을 한 번만. 그거 딱 한 번만 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볼게요. 순현가가 0보다 커요? 투자를 합니까? 하죠. 왜? 돈 벌었으니까. 내부 수익법은 요거예요. 같게 만드는 거예요. 얘는 원래 순현재 가치법과 비교하기 위해서 있는 존재라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순현가를 어떻게? 0으로 같게 만드니까 거니까. 그죠? 뭐다? 유입의 현가와 유출 현가를 같게 만드는 거니까는 순현가는 뭐? 0돼야 되겠죠. 맞죠? 0돼야 되는 거고, 수익성 지수는 나누는 거니까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순, 0, 지수는 1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수익성 지수법은 나누는 거예요.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 현가로 나눈다라는 겁니다. 요거 헷갈려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이쪽 와보세요. 자, 이거 잠깐 지우고. 읽는 법이 두 가지예요. 나눈 값이라고 나오면은 위에서 아래로 읽으시면 돼요. 됐죠? 유입을 유출로 나눈 값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시험 문제가 좀 얍삽해요. 왜 얍삽하냐? 대한이란 말이 나와요. 대한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면 대한이란 말이 가운데 딱 보이면 앞과 뒤로 나뉘어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 분모, 분자 있을 때 아래에 있는 걸 분모라고 얘기하죠. 맞죠? 대안이라는 글자 딱 보이면은 앞에 뭐가 온다고? 분모가 먼저 와야 된다고. 아시겠죠? 모가 먼저 와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대한민국, 대한이 보이면 장유유서의 나라죠. 엄마 먼저, 아들 먼저. 엄마 먼저. 그래서 분모에 대한 분자다라고만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여기 둘 다 나온 경우가 있어. 그래서 나눈 값이라고 나오면 순서대로 읽으시고요. 혹시나 대안이라는 글자가 보이면 앞과 뒤를 나누시되 앞에 뭐가 온다고? 분모가 먼저 와야 된다고. 그래서 유출에 대한 유입이다 라고만 정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익성 지수는 뭐보다? 1보다 커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 넘어갈게요. 또 똑같은 반복이니까. 자,
순양가법입니다. 순양가법입니다. 순양가법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 요거 체크. 할인한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어떻게 한 값이다? 뺀 값이다. 라는 겁니다. 맞아? 뺀 값이다. 요거 두 개 중요하죠. 무엇으로?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 유입에서 유출을 뺀 값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별표 해주면 됩니다. 요거 하나 별표. 끝. 그럼 보세요. 돈 들어오는 거는 두 가지였죠? 맞죠? 영업하는 동안 들어온 돈. 팔아먹어서 들어온 돈. 맞죠? 그리고 유출은 뭔데요? 내가 쓴 돈. 얼마 넣었는지. 맞죠? 내 돈 넣은 거. 그 뜻이 되겠죠. 이렇게만 정해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오세요. 자, 순양가법의 특징입니다. 순양가법에서 사용하는 할인율 및 재투자율을 뭐 쓴다고요? 요구 수익률을 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 3개 묶어주세요. 요거 3개 묶어주세요. 그래서 순양가법이 따봉, 순양가법이 뭐다? 따봉 하시면 따봉. 따봉 알아요? 따봉? 따봉 알아요? 포르투갈어로 가장 좋다. 아시겠죠? 그 옛날에 그 델몬트 따봉 주스 요거 광고한 거 있었는데 요거의 따봉이에요. 자, 왜 따봉인지 봅시다. 순양가법은 가치 합산도 되고 부의 극대화도 가능하고 투자 판단의 근거로서도 우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순양가법을 다른 방법과 비교할 거예요. 근데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뭐가 좋다? 순양가법이 좋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물어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순양가법에서는 할인율로 뭐 쓴다고요?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고 순양가법은 가치 합산도 되고 부의 극대화도 되고 투자 판단의 근거로서도 우월하다라는 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체크해 주세요. 자, 넘어오시면 됩니다. 자, 쭉쭉 넘어오세요. 자, 이제 내부 수익률법입니다. 뭐라고? 내부 수익률법입니다. 내부 수익률법은 요거는 같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든다고? 같게 만든다고. 그래서 서로 같게 만드는 할인율로서 순양가를 뭘로? 0으로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내부 수익률법은 순양가를 뭘로? 0으로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만 별표해 주세요. 내부 수익률 여기서 별표.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 뭐보다?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 투자를 채택한다라는 겁니다. 내부 수익률 뭐보다?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 투자를 채택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힌트가 있으면 요구 수익률보다 무조건 커야 다 투자 채택해요. 왜? 요구 수익률은 최소한의 수익률이니까. 요구 수익률은 무엇과 무엇의 합으로 구성돼요?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의 합으로 구성되고 혹시나 피셔 효과까지 붙으면 그렇죠? 예상된 인플레이션율까지 더해 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뭐다? 항상 최소한의 수익률이기 때문에 뭐가 커야 된다?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항상 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오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제 보세요.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할인율로 뭐 쓴다고? 내부 수익률을 쓴다고. 우리 아까 순현가에서 뭐 썼어요? 요구 수익률 썼죠?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 쓴다라는 거 차이점이 있어요. 이거 항상 시험에 물어보죠. 순현가법은 내부 수익률 쓴다. 땡. 내부 수익률 뭐? 내부 수익률 사용한다. 내부는 뭐? 내부끼리 쓴다라는 겁니다. 이거 똑같이 BCD 묶어주세요. 교재가 좋아. 아까 우리 순양가법이 따봉이라 그랬죠? 왜 따봉이냐면 내부 수익률법은 하나도 안 돼요. 가치 합산이 안 되고 내부 수익률법은 부의 극대화도 안 되고 됐죠? 그래서 봐봐. 내부 수익률법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왜? 복수의 수익률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다? 항상 현재가치법과 내부 수익률법이 붙는다면 무엇이 더 우월하다? 무엇이 더 좋다? 순양가법이 항상 더 좋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내부 수익률법이 부의 극대화가 항상 가능하다. 틀렸지.
아시겠죠? 이렇게만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다? 수년가법이 여기 따봉 하시면 따봉. 수년가법이 언제나 뭐다? 항상 좋다. 왜? 두 개가 항상 비교가 되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되셨죠? 자, 그 내용이 여기 밑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린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복습하실 때는 뭘로 복습한다? 여기로 복습해 주시면 된다. 여기 복습 페이지. 복습 페이지. 자, 중요한 것만 좀 체크할게요. 수년가법은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다라는 거고 모두 다 가능하다, 좋다라는 소리. 그래서 요거 세 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다? 따봉 하시면 돼요. 따봉. 좋다. 가장 좋다. 라는 걸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부 수익률법은 요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내부 수익률법은 뭐만? 내부만 체크. 끝. 얘는 다 안 된다. 끝.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문으로 배워왔던 거를 표로 한 번에 이렇게 넘겨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세요. 자, 저 보세요. 책을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책을 읽어서 될 것 같으면 시험을 안 치겠죠. 자, 보세요. 수년가법은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빼서 구했어요. 수년제 가치법은 요구 수익률로서 뭐 써요? 죄송해요. 수년제 가치법은 할인율로서 뭐 써요? 요구 수익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수년제 가치법은 가치 합산의 원리도 가능하고 부의 극대화도 가능하고 투자 판단의 준거, 근거로서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뭐다? 따봉! 가장 좋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내부 수익률법은 할인율로서 내부 수익률 쓰고요. 내부 수익률법은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고요. 가치 합산의 원리도 안 되고 부의 극대화도 안 되고 투자 판단의 근거로서 쓰기도 어렵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만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비교 정리해 주시는 거 항상 포인트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비교했다는 말 자체가 시험 문제에서 번갈아 가면서 섞어서 문제가 나왔다라는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이 지문 반드시 잘 정리해 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 볼게요. 서로 상반된 결과를 나타낼 경우에 상반된 결과를 나타낼 경우에마다 수년가법이 우월한 투자 대상이고 준거로서도 선호된다. 끝.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다예요. 되셨죠? 자, 이제 수익성 지수법입니다. 수익성 지수법입니다. 수익성 지수법은 예상된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의 현가로 어떻게 나눈 값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와요. 현금 유출의 현가에 대한 현금 유입의 현가를 말한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쓰셔야 돼요. 자, 순서대로 읽으면 나눈 값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대한이 보이면 뭐부터? 밑에 거부터 읽어주어라. 분모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유출에 대한 현가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나눈 값은 위에서 아래로, 대한은 밑에서 위로 그 뜻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하나 정리해 주세요. 되셨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수익성 지수가 1보다 커야 투자를 채택한다 라는 말은 무엇이 유입이 뭐보다 유출보다 크다라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문제 하나 보시면 이게 이거구나라고 확 감이 올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만 기억하세요. 자, 이제 오세요. 자, 나머지 됐고 자, 요거 하나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보세요. 지금 봐봐.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 투자를 채택하는 거고 수익지수가 1보다 커야 투자를 채택하는 거고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커야 투자를 채택한다라는 겁니다. 여기다가 투자를 채택한다라고 써주세요. 투자 채택한다라고 써주세요. 내부 수익률이 커야 요구 수익률이 커야 수량가가 플러스야. 요것도 하나 체크. 수량가가 플러스야. 투자를 채택한다. 여기까지 체크해주면 됩니다. 투자 안 하고 중립이고 거기까지만 체크해주면 됩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이제 내려올게요. 그리고 제 수업 시간에 수업 들으실 때는 쓸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자료를 다 드릴 거니까 그렇게 말씀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수량가법은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고 부의 극대화가 항상 가능하다 체크.
조심하셔야 돼요. 내부 수익률법은 무엇으로? 내부 수익률로 할인하고 체크하시면 되겠고, 가산 붙이기 안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거 있어요. 요거 하나, 방금 했던 거. 수익형 지수법은 무엇으로? 역시 요구 수익률이에요. 여기까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문 하나 읽어보시고 문제 하나 푸시면 아, 이 뜻이구나 라고 확 감이 오실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제가 문제를 아주 꼼꼼히 풀어드릴 거기 때문에 이쪽 오세요. 자, 보세요. 자, 수년제 가치는 무엇으로?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 유입의 현가에서 유치현가를 뺀 값이다. 체크. 맞죠? 수년제 가치가 0보다 작대요. 투자해요? 안 해요? 투자 안 한다. 타당성이 없다. 뭐보다? 0보다 작으면. 자, 보세요. 수년제 가치는 무엇으로?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출현가를 뺀 값이다. 일반 똑같네요. 죄송해요. 자, 그래서 동일한 현금 흐름의 투자 아니라도 뭐에 따라서? 요구 수익률에 따라서 수년가가 달라질 수 있다. 누구는 요구를 많이 하고 누구는 요구를 적게 해요. 맞죠? 그럼 언제나 수익률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맞아요? 누구는 30% 달래, 누구는 1%만 달래. 당연히 달라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수년가를 뭘로? 0으로,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지수는 나눔 비율이다. 나눔 비율 나왔죠? 뭐부터 나와야 돼요? 유입부터 나와야 돼요? 유출부터 나와야 돼요? 유입을 유출로 나눈 값이다 라는 소리 아시겠죠? 재투자율로, 잘 보세요. 항상 이거 틀리더라고. 재투자율로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을 사용하지만 수년가법에서는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 수익성 지수법에서는요, 요구 수익률 사용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년가치법은 가치 가산의 원리가 적용되나 내부 수익률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수년가법이 뭐? 따봉. 기억나시죠? 가치 합산의 원리도 가능하고 부의 극대화도 가능하고 투자 판단의 준거, 근거로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그 뜻입니다. 투자 자산의 현금 흐름에 따라서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투자 판단의 근거로서 쓰기가 어렵다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왜? 두 개가 존재해버리면은 뭐다? 우리가 최고를 못 고르잖아요. 나는 투자를 할지 말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양수와 음수로 나와요. 그려보시면. 근데 그거 알 필요 없고, 그거 하면 함수 그려야 돼. 이렇게 막 그려야 돼. 그거 알 필요 없고,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엇이다? 투자 판단의 준거 근거로서 쓰기가 어렵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수년제 가치가 0이래요. 지수는 뭐? 1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요거 체크.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수년제 가치법과 내부 수익률법의 우선순위는 달라질 수 있다. 요건 당연한 말이라서. 자, 그리고 요거 하나만 체크합시다. 요거 하나만 체크합시다. 자, 투자 규모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상호 배타적이래요. 수년제 가치법과 수익성 지수법 통한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잠깐만 해줘보세요. 자,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얘는 부의 극대화, 얘는 효율성 이렇게 써주세요. 효율성 이렇게 써주세요. 얘는 뭐다? 효율성 이렇게 써주세요. 되셨나요? 자, 무슨 말을 할 거냐면, 자, 현재 가치와 무엇을? 수익성 지수를 비교할 거예요. 자, 어떻게 비교할 거냐면, 잘 보세요. 자, 유입익과 유출이 있어요. 자, 유입이 100만 원이었고 유출이 50만 원이었어요. 수년제 가치 얼마 나와요? 빼면 얼마? 50 나오죠. 맞죠? 수익성 지수는 얼마 나와요? 2 나오네요. 맞죠? 그래서 잠시만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우고 써야 되겠다. 밑에 써야 되겠다. 밑에 써야 겠다. 자, 그럼 보세요. 현금 유입의 현가 얼마? 100. 유출 얼마? 50. 그러면은 수년가는 빼서 구했으니까는 50 나오고 지수는 나누니까 2가 나왔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어떤 경우냐? 유입이 80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유출이 얼마? 30이라고 합시다. 됐어요? 그럼 빼면 역시 똑같이 50이죠? 맞아요? 요거 나누면 얼마 나와요? 80에 30 나누면 한 번만 나눠주세요. 80 나누기 30 한 번만 해주세요. 80 나누기 30 한 번만 해주세요. 2점 넘게 나오죠? 딱 봐도 그쵸? 이거 말씀드리려고. 나누기 얼마 나와요? 2.33 정도 나오나요? 2점 얼마 나와요? 2.6 나오죠? 자, 그럼 잘 보세요. 보세요. 여기가 중요해. 자, 두 개는 지금 수녀 같이 같죠? 맞죠? 근데 지수는 얘가 더 크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얘는 더 적은 돈을 더 들여서 30을 벌었죠? 맞아요? 그래서 잘 보세요. 수녀제 가치가 같아도 수익성 지수 면에서 즉 뭐다? 투자의 효율성, 즉 뭐다? 투자의 규모에 따라서 지수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아니면 더 쉽게 계산하시려면 요거를 보세요. 숫자 하나 바꿔드리면 요거를 35로 바꿔도 훨씬 쉬워요. 수녀가 얼마? 45. 맞죠? 그래도 요거 2 넘죠? 맞죠? 요거 나누면 얼마 나오죠? 2. 얼마 이렇게 나오겠네. 그쵸? 됐죠? 80 나누기 35 하면. 그쵸? 그래서 보세요. 수년가는 비록 작지만 부의 극대 안 됐죠? 근데 얘는 뭐예요? 지수는 더 크죠? 그래서 수익성 지수는 투자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는 거고요. 내가 돈을 적게 가지고 있다면. 아시겠죠? 수년가법은 무조건 뭐다? 돈 많이 버는 부의 극대화 측면이다라는 소리예요. 부의 극대 측면에서는 50 버는 게 더 유리하죠? 45보다. 근데 지수는 뭐다? 야, 나 돈이 80만 원밖에 없어. 라는 경우에는 뭐다? 지수를 통해서 효율성을 가질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은형가법은 뭐다? 부의 극대화에 유리하고 수익성 지수는 투자의 효율성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뭐다? 돈의 규모에 차이가 있는 경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어려운 거 없어요. 재투자율의 가정에 있어서 두 개 비교한대요. 두 개 비교할 필요 없지. 비교했어요. 뭐가 더 좋은 거? 수년가가 더 좋은 거. 수년가가 더 하면 여기다 끝. 이렇게만 정해주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넘어오세요. 자, 하나의 투자 안에 있어서 지수가 1보다 크면 수년자 가치는 0보다 크다. 당연한 소리죠. 왜? 유입이 뭐보다? 유출보다 크다라는 결과가 나온 거니까. 됐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우리 계산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2번 문제로 잠깐 넘어와 주세요. 자, 여러분 모두 이 문제예요. 이 문제를 우리 FM으로 하나 잘 연습하시면 돼요. 잘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표와 같은 투자 사업이 있다. 모두 사업기간이 1년이며 금년에는 현금 지출만 발생하고 내년에는 유입만 발생한다. 맞죠? 투자의 근본이죠. 뭐다? 지출은 언제? 지금. 돈 버는 건 언제? 미래. 내년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뭐다? 내년에 현금 유입을 언제로? 현재로 가지고 오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공식을 통해서?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통해서. 그게 뭔데? 나누기 1 플러스 R의 n승 끝. 요겁니다. 그럼 보세요. 할인율은 얼마? 5%. 맞죠? 기간은 몇 년이에요? 1년. 기간은 몇 년? 1년. 올해와 내년이니까요. 그럼 잘 보세요. 자, 내가 사업 A, B, C, D에 투자했어요. A에는 300만 원 썼어요. 지금 썼어요. 지금. B에는 얼마? 100만 원. C에는 얼마? 100만 원. D에는 얼마? 100만 원 썼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지금? 자, 근데 유입은 언제 들어온다고? 내년에 들어온다고. 그래서 우리 요거를 언제로? 금년에 유입으로 바꿔야 된다고. 이해되죠, 지금? 됐어요, 지금? 그럼 봐봐. 나누기 얼마? 1.05에 1승 하면 되겠네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럼 보세요. 내년에 현금 유입을 언제로?
금년의 유입으로 갖고 왔습니다. 630 나누기 1.05 하면은 600만 원 나옵니다. 이거 볼 필요도 없어요. 눈치채야 돼요. 315만 원이래. 나누기 1.05 하면 얼마? 300만 원. 지금 보여요? 420만 원이에요. 얼마? 400만 원. 262.5만 원이래요. 볼 필요가 없죠? 250만 원이에요. 됐어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 지금 내년에 현금 유입은 이제 필요 없죠? 쓸 일 없어요. 우린 뭐만? 금년에 유입된 금액 요거 4가지만 갖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현금 유입의 현가가 이렇게 바뀐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무엇과 비교하면 돼요? 쓴 돈과 비교하면 되지. 됐죠? 쓴 돈과 비교하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볼게요. 자, 쓴 돈과 비교했어요. 비교했더니 순현가법은 빼는 거고 지수는 나누면 되죠. 600 빼기 300은 300, 300 빼기 100은 200, 400 빼기 100은 300, 250 빼기 100은 15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순현가법은 어떻게 빼서 구하시면 됩니다. 됐죠? 됐어요 지금? 한 개만 할 줄 알면 돼요. 뭐만? 이것만 할 줄 알면 돼요. 이것만. 왜? 쓴 돈 얼마? 300, 100, 100, 100이고 돈 들어온 거 언제? 내년에 이만큼 들어온다고. 그러면 내년에 이만큼 들어온 돈을 언제? 현재 가치로 갖고 오면 얼만데? 라는 소리입니다. 됐어요 지금? 그럼 보세요. 자, 끝내드릴게요. 여러분이 이거 계산은 매일 해요. 매일. 거의 매일 할 거예요. 자, 보세요. 이자율 10% 준대요. 기간은 1년이래요. 이자율 얼마? 10%. 기간 얼마? 1년이에요. 내가 현재 얼마? 100만 원을 저금했어요. 내년에 얼마 돼요? 내년에 얼마 돼요? 110만 원 되죠? 맞죠? 이거는 매일같이 해봤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곱하기 1.1에 1.1에 1승 이렇게 구했죠? 맞죠?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반대로 한번 하는 거예요. 반대로. 아시겠어요? 왜? 유입은 언제? 미래에 들어오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럼 볼게요, 여러분들. 내년에 110만 원 되는 거. 오케이? 내년에 110만 원 되는 거 이자율 10%랑 1년, 금년, 현재로 가지고 오면 얼만데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얼만데요? 100만 원. 이거 어떻게 구하는 건데요? 110. 아까 곱했죠? 이번에 뭐? 나누기 1.1에 1승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요. 하면 얼마? 100 요거라고요. 이거 하나만 할 줄 알면 돼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요 위에 거는 매년 우리가 돈 넣을 때마다 기대해서 알고 있죠. 근데 반대로 하는 요 연습은 해본 적이 없는 거야. 요거 반대로 연습 한 번만 해보시면 돼요. 그게 끝이에요. 아시겠어요? 왜? 언제나 현재와 비교해야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오케이.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수령가는 얼마? 300, 200, 300, 150 나왔어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 비교할 거예요. 자, 수익성 지수는 나누면 되죠? 600 나누기 300은 2. 300 나누기 100은 얼마? 3. 400 나누기 100은 얼마? 4. 250 나누기 100은 얼마? 2.5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보세요. 보세요. 자, 지금 순양가가 두 개가 같죠? 맞아요? 두 개가 같아요. 근데 지수는 2와 4로 다르죠? A와 C 중에서 투자의 효율성이 높았던 것은 뭐다? C다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보세요. A는 300만 원 썼어요. 그리고 얼마 벌었다? 600만 원을 벌었다고요. C는 얼마 썼다? 100만 원 써가지고 400만 원 벌었다고요. 맞죠? 그래서 뭐다? 둘 다 300만 원 번 거는 같은데 맞죠? C는 얼마 넣었어요? 100만 원 넣었다는 거지. 100만 원 넣어가지고 300만 원 번 것과 300만 원 넣어서 300만 원 벌었다. 그래서 순현가는 같을 수가 있겠지만 뭐다? 지수는 달랐다. 왜? C가 더 투자에 효율적이었다. 왜? 규모가 더 적은 금액으로 똑같은 금액을 벌어냈으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되셨죠? 요것만 할 줄 알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DCF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항상 마다 장래 현금 유입을, 미래 현금 유입이죠? 언제로? 현재의 유입으로 가져오는 연습을 계속 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것만 꼭 해주세요. 이렇게만 연습 끝. 자, 넘어오세요. 자, 이제 됐어요. 자, 여기다마다 공식, 써요. 공식 끝. 공식 끝. 공식 끝. 여러분들, 글자를 잘 보세요. 어림셈법. 꼼꼼히 하는 거겠어요? 대충 그냥 하는 거겠어요? 대충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어림잡아 하는 거예요, 진짜. 아시겠죠? 눈대중으로. 아시겠죠? 우리 왜 어머님들 왜 이렇게 밥이 맛있어가지고 엄마 이거 어떻게 했어? 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계량컵 쓰고 이렇게 해도 안 되죠? 맨날 뭐라고 해요? 그냥 대충 그냥 이만큼 집어넣어 하면 되죠, 맞죠? 이거예요. 어림셈법은 대충 그냥. 아시겠죠? 대충 그냥 하면 됩니다. 방법은 두 가지예요. 승수와 수익률입니다. 나머지 됐고 이쪽으로 넘어오세요. 자, 여기서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여기에 별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뭐만? 공식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공식만. 자, 승수법은 투자를 뭘로? 수익으로 나눈 값입니다. 수익 혹은 소득이에요. 잠시만. 승수법은 뭐다? 투자를 뭘로? 수익으로 나눈 값이고, 수익률법은 당연히 수익이죠. 수익을 뭘로? 투자로 나눈 값입니다. 이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승수법이 잘 나올까요? 수익률법이 잘 나올까요? 승수법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쪽 와보세요. 자, 승수 무엇을? 투자를 수익으로 나눈 값. 아시죠? 승수 뭐? 투자를 수익으로 나눈 값. 자, 그럼 보세요. 자, 이걸 알고 가셔야 돼요. 승수 앞에 글자 자르세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 고민할 필요가 없어. 이거 왜 외우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왜 외우고 있는 거야? 자, 이쪽 와보세요. 승수 앞에 잘랐어요? 승수 앞에 있는 글자 위로 가요? 밑으로 가요? 밑으로. 승수 앞에 있는 글자 어디로? 밑으로. 승수 앞에 있는 글자 어디로? 밑으로. 승수 앞에 있는 글자 어디로? 밑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됐어요, 지금?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유효총소득 승수. 오케이? 유효총소득 어디에? 밑에. 총투자액 어디에? 위에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자, 요거 쓸게요. 유효, 총소득 승수는 어떻게 한다? 밑에 뭐? 유효, 총, 소득에 대한. 맞죠? 위에 뭐? 총, 투자액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됐죠? 요거 하나만 체크해주세요. 되셨죠? 어려운 거 없죠? 승수 앞에 자르고 어디로? 밑으로. 아시죠? 승수 앞에 자르고 밑으로. 아시겠죠? 요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자, 총소득 승수랑 순소 승수는 위에 마다 총 투자액이 되는 거고, 조심하셔야 돼요. 세전 지분 복귀액이랑 세전 현금 수지랑 세후 현금 수지는 지분 투자액이 됩니다 하는 겁니다. 왜요? 왜 세전 현금 수지는 지분 투자액이고 순소득 승수와 총소득 승수는 총투자액 쓰는 거예요? 왜요? 답은 영업 현금 흐름에 있는데. 자, 이제 와보세요. 설명. 자, 저한테 이제 이거 해주세요. 영업 현금 흐름 10단계 얘기해주세요. 영업 현금 흐름. 첫 번째 뭐다? 가, 공, 기, 유, 영, 순, 부, 세, 영, 세. 됐죠? 그럼 보세요. 깨달음이 왔으면 좋겠어요. 자, 볼게요. 세전현금 수지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세후현금 수지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럼 총 투자액은 누구 돈과 누구 돈이에요? 내 돈과 남 돈이죠. 지분 투자액은 누구 돈이에요? 내 돈이죠. 그럼 잘 보세요. 여기 지금 부채 서비스액을 뺀 흔적이 보여요? 남 돈에 대한 서비스액 뺐죠? 누구 돈만? 내 돈만 고려한다, 그 뜻이에요. 감 잡아죠, 지금? 위에 있는 것들은 총 투자액 뭐다? 총소득, 간소득이죠, 맞죠? 혹은 유효총소득이에요. 순영소득까지는
부채 서비스액 안 뺐지. 그러니까 남의 돈을 고려 안 했죠, 지금. 그래서 총 투자액이 되는 거고, 세전 세후부터는 뭐가 되는 거다? 부채 서비스액을 뺀 것이기 때문에 남 돈은 어떻게 한다? 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내 돈만. 내 돈 뭐? 지분 투자액이다 라는 소리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차이예요. 알겠어요, 지금? 그래서 보세요. 총소득 승수랑 순소득 승수는 뭐다? 총투자액을 쓴다. 내 돈과 남 돈을 합산해서 무엇으로? 총소득으로 나누거나 순소득으로 나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세전 현금 수지 승수와 세후 현금 수지 승수는 부채 서비스액이 뺐기 때문에 뭐만? 내 돈만 지분 투자액을 세전으로, 지분 투자액을 세후로 나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볼게요. 총소승수의 역수, 즉 뭐다? 분모와 분자를 뒤집은 것은 뭐다? 총자산 회전율이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총총 이렇게 역수관계, 총총 역수관계, 총총 역수관계. 그래서 총자산 회전율은 원래는 수익률법이 아니에요. 무슨 법이냐면 비율 분석법이에요. 역수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시면 대부 부채 총영 할 때 총영의 총이 총자산 회전율이에요. 대부 부채 총영 할 때 총이 총자산 회전율이라고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자산 회전율은 뭐의 역수? 총소득승수의 역수입니다. 총총 됐죠? 우리 아까 화폐의 시간가치 할 때 일시불의 현가와 일시불의 내가가 역수관계였죠. 맞죠? 일시불끼리 역수관계, 총총끼리 역수관계. 자, 두 번째입니다. 순소득승수와 무엇이? 종합자본 환원율이 역수관계. 됐어요? 그래서 뭐다? 순소득 승수와 무엇이? 종합자본 환원율이 역수관계. 아시겠죠? 요거는 여러분들 종합자본 환원율이라고 나오고 자본 환원율이라고도 나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꾸 용어를 짧게 써.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세 번째. 세전 현금 수지 승수와 뭐다? 지분 배당률은 역수 관계입니다. 세전 지배. 요거는 지분 환원율이에요. 요거랑 헷갈리면 안 돼. 아시겠죠? 뭐다? 이게 지분 투자액이잖아. 그래서 뭐다? 지분 환원율이라고. 내 돈 환원율. 아시겠죠? 마지막 뭐다? 세후 수익률. 세후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세후의 역수는 뭐다? 세후다라는 겁니다. 이건 어려운 거 없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총소승수 역수는 뭐다? 총자산 회전율이고 순소승수 역수는 뭐다? 종합자본 환원율 혹은 자본 환원율이다 라고 하셔도 됩니다. 세전현금 수지승수 역수는 지분 배당률, 지분 환원율이고 세후현금 수지승수 역수는 세후 수익률이다 라고 정리해주세요. 아시겠죠? 됐죠? 자, 그리고 쭉 보세요. 교수님 만약에 중요한 걸 뽑아주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2번, 3번 2번도 중요합니다. 2번, 3번 둘 다 중요합니다. 자, 됐죠 지금? 이렇게 발표해 주시고 잘 보세요. 순소승수가 5가 나왔어요. 자, 무슨 말인지 볼게요. 내가 10억을 투자했어. 10억을. 순영소득이 매년 2억씩 나왔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10억 투자해서 1년에 2억씩 벌었다고요. 본전 뽑으려면은 몇 년 걸렸어요? 5년. 그래서 순소승수는 뭐와 같다? 자본 회수기간과 같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누가 건물 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물어보세요. 순소승수가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10이야 라고 얘기하면 너 그거 투자해서 본전 뽑는데 10년 걸렸구나 그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지금? 그래서 보세요. 자, 순소승수가 5죠? 맞죠? 역수는 종합자본 환원율이네요. 종합자본 환원율 몇 프로? 5분의 1이니까 몇 프로? 5분의 1 몇 프로예요? 몇 프로? 20%. 기출문제였었어요. 계산 문제, 기출문제였었는데 제가 요거 시험 문제 나올 때 수강생들한테 혹시나 순소승수가 10으로 나오면 요거 몇 프로예요? 10%. 이해돼요 지금? 10의 역수는 10분의 1이니까 몇 프로? 10%. 요거 알고 가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출제위원들이 10은 너무 쉬웠나 봐. 그래서 그의 시험에서 순소승수가 5일 때 종합자본 환율은 20%이다 라고 문제를 낸 게 있었다고요. 아시겠죠? 그거 다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기출문제에 나왔던 답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보세요, 여러분들. 계산 문제에서 순소승수가 5다 라고 나왔어요. 종합자본 환율은 얼마? 20%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계산할 필요가 없는 문제가 되겠죠. 아시겠죠? 나중에 기출문제 나오면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순소승수가 얼마? 5일 때 종합자본 환율은 얼마? 20%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왜? 역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순, 종은 역수관계이다. 아시겠죠? 순, 종은 역수관계이다.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인면선, 광인요연 숙경령, 정순원철 고 순종. 어호, 순소, 승수, 역수는 종합자본 환원율이다. 어림셈법.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되죠, 지금? 세전현금 수지 역수는 뭐다? 지분 배당률이다. 세전현금 수지 승수가 10이래요. 여기서 합시다, 그러면. 지분 배당 몇 프로? 10%. 알겠죠, 지금? 이렇게 하나 정리해 주세요. 됐죠? 자, 그리고 크기 비교 잠깐 볼게요. 크기 비교 잠깐 볼게요. 이쪽 보세요. 여러분들, 이쪽 보세요. 자, 크기 비교. 핵심 정리, 크기 비교. 자, 이거 같이 써야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총소승수랑 순소승수 두 개 비교해요. 어디가 크겠어요? 비교하면. 총소득이 커요? 총소승수가 커요? 순소승수가 커요? 순소승수가 더 크겠죠? 왜요? 순영업소득이 더 작으니까. 가공기, 유형, 순이잖아. 그럼 보세요. 표정 이상해. 총투자액 10억. 총소득 10억. 총투자액 10억. 자, 총소득은 가능이기도 하고 유효이기도 해요. 그래서 보세요. 가공기, 영업경비 뺐잖아. 그러면 순영소득은 5로 작아지겠지. 됐죠? 이건 얼마? 1 나오고 이건 얼마? 2 나오겠죠. 그래서 항상 뭐다? 순소승수가 더 크다. 그래서 이거 체크 하나 해주세요. 순소승수가 더 크다. 체크. 그래서 영업현금 흐름을 잘 해두라고 그렇게 목이 터져라 얘기한 거예요. 영업현금 흐름을 위아래 좌우로 마음껏 쓸 수 있으면 이 문제가 다 똑같이 보인다고요. 왜? 영업현금 흐름에 결국 있는 거잖아. 싹 다 그래요. 앞으로도 계속 괴롭힐 거예요. 감정평가 가서도 괴롭힐 거고, 환원율 가서도 괴롭힐 거고, 수익가액 가서도 괴롭힐 거고, 끝까지 괴롭힐 거예요. 뭐 할 줄 모르면. 가공기, 유형순, 부수행사 할 줄 모르면.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언제나 내가 어렵다 싶으면은 가공기, 유형순, 부수행사를 떠올려보세요. 답은 다 거기에 있어요. 아시겠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볼게요. 세전과 세후를 비교해요. 어디가 커요? 밑에가 커요. 왜? 영업, 소득세 뺐으니까. 됐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요거 쓸 때 아셔야 돼요. 영업, 경비, 빠짐. 뭐 빠짐? 영업, 소득세 빠짐. 끝. 요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에 가셔서 요거 한번 연구하셔야 돼요. 크기 비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건 뭐냐면 아래가 크다라는 소리입니다. 아래가 크다. 아시겠죠? 요거 두 개 비교해서 어디가 크다? 아래가 크다. 요거 두 개 비교해서 어디? 아래가 크다라는 소리입니다. 역수로 뒤집으면은 위에가 크겠네요. 역수로 뒤집으면 위에가 더 크겠네요. 됐죠? 크기 비교까지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됐죠? 자, 우리 지문만 잠깐 보고 좀 쉴게요. 자, 수익률법과 승수법은 시간 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타당성을 분석하는 거다. 어떻게? 대충. 됐죠? 그래서 보세요. 총소득 승수는 총투자액을 기준으로 분석한다. 자, 조심. 세후 지분 투자 수익률이다 라고 나왔어요. 대안에다가 동그라미.
대한 나왔죠? 대한 나왔죠? 요거 거기서 쓰시면 됩니다. 어디? 지분 투자의 밑에 세후 현금 수지 위에. 세후 수익률은 무엇을? 세후 수익을 뭘로? 지분 투자액으로 나눈 값이다. 혹은 지분 투자액에 대한 세후 현금 수지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요 지문 잘 정리. 3번 지문 잘 정리. 요게 대표적으로 애매한 지문이 되겠죠. 요 지문 잘 정리해주세요. 자, 역수 나왔네요. 종합자본환원율의 역수는 뭐다? 순, 소득, 순수이다. 뭐다? 순, 종. 됐죠? 일반적으로 순소득 순수가 총소득보다 크다. 왜요? 영업경비가 빠지니까. 됐죠? 세후현금 수지 승수가 세전보다 크다. 왜? 영업소득세가 빠지니까. 됐어요 지금? 오케이? 됐어요 지금? 눈빛이 왜 흔들려? 순소득수가 크다. 왜? 영업경비가 빠졌으니까는. 세후가 크다. 왜? 영업소득세가 빠졌으니까. 됐어요 지금? 됐죠? 여기까지 하고 저희 잠깐 쉬었다가 우리 마무리 짓고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쉴게요.